동방에 해솟는 나라 조선에 오는 사람들 누구나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보관된 보물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답을 과연 우리의 이번 취재길에서 찾을 수 있겠는지.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해방된 서울을 몸소 찾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수백 년간 존재해온 조선 봉건 왕조 시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선물을 바치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우 가슴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안으신 우리 수령님의 구상에 의해서 일떠서게 된 전람관이었습니다. 역사의 그날은 바로 1978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찾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람관이 아주 기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친선전람관은 참으로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앞쪽으로는 그제 기묘하고 웅장한 보방봉이 바라보이고 그 아래에는 유명한 상호남 인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람관이 뒤쪽으로는 이제 심산 계곡이 펼쳐져 있는 정말 묘양산 고란에서도 예로부터 명당자리라고 일러왔다고 합니다. 절승의 묘양산에 국제친선 전람관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우리 수령님의 깊은 뜻에 의해서였습니다. 아름다움도 절경이지만 민족의 시원과 더불어 유구한 우리 묘양산. 묘양산의 보현사에는 우리 민족의 국보인 팔만대장경이 사연 깊은 역사를 전하며 정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전람관이 일떠선 때로부터 우리의 묘양산은 온 세계가 찾아오는 명산으로 됐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전람관은 조선 건물의 특유인 청기화를 얹고 나라 간 확대를 연상케 하는 합각 지붕에 우리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목랑 꽃무늬, 진달래 꽃무늬를 단청을 하고 저렇게 처막 끝에는 가벼운 바람 소리에도 소리를 내는 풍경이 있어 정말 조선 건축물의 웅장화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보기에는 나무를 지은 건물 같지만은 나무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람관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친선 전람관이야말로 조선 건축물의 본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세계 최초의 박물관으로 일떠섰던 고대 에집트의 묘제 지원으로 시작된 박물관의 역사는 수십 세기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에는 대형 박물관, 루브르 미술박물관, 빅토리아 알베르토 박물관을 비롯해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각이한 형태의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 받은 선물들을 이렇게 나라와 인민의 공동의 제보로 전시한 신뢰는 없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 오보이 수령님께 처음으로 선물을 올린 사람은 이전 소련의 스탈린 내각 수상이었습니다. 이 선물이 그때 올린 전망차입니다. 전망차라고 하면 사방을 볼 수 있게 특별히 설계된 열차를 말합니다.
당시 우리 수령님보다 나이로 말하면 30여 살이나 우였던 유명한 정치 군사가였으며 세계적 위인이었던 스탈린. 항일대전의 경류로 소용돌이 치던 1930년대와 1940년대, 불꽃 튀는 동방의 정세를 관찰하면서 스탈린의 커다란 관심을 끈 것은 일제의 백만 관동군도 무색해하는 조선의 청년 장군 김일성 동지의 명성이었습니다. 동방조선의 위인에 대한 그의 존경심이 바로 이 선물들에 그대로 비껴 있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34살밖에 안 되시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조예가 깊으십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 판단하십니다. 역사에 새겨진 모든 사실들은 스탈린의 이 말을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전축은 1958년 11월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주울레 총리가 삼가 올린 것입니다. 주울레 총리는 상해약전기구 공장에 특별히 주문해서 이 전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남달리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잠시나마 쌓이신 피로를 푸시기를 바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전축을 오랫동안 애용하시다가 우리 전랑관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김일성 동지를 배웠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기는 해방 직후부터 오늘까지 중국 당과 정부, 인민들이 우리 수령님께 올린 선물들이 진열된 곳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느 해인가 전람관을 돌아보시다가 중국 사람들한테서 받은 선물을 보니 중국의 귀중한 선물을 다 준 것 같다고 뜻깊게 교시하셨다고 합니다. 위인에 대한 매력은 곧 위인의 사상에 대한 매력인 것입니다. 위대한 주체 사상에 매혹된 수많은 벗들의 흠모심이 이곳에 손시된 선물들이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이왕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본 도쿄도 미다카시우에 우장해드린 소해 주체 사상, 계속 전진과 일본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드린 적자소에 주체 자력을 비롯해서 주체 사상과 관련한 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물들에는 주체 사상의 광의로운 빛발 따라 자력으로 전진해 나가려는 두팀없는 의지와 위대한 수령님이 빛나는 공적을 높이 칭송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이 뜨겁게 어리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전랑관을 돌아본 유럽의 한 인사는 특히 주체 사상을 칭송하는 선물들이 많은데 이것은 귀국이 영도자들께서 창시하시고 발전시키신 주체 사상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 힘이 온 세계에 널리 파급되어 그 생활력과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격전 높이 말하였습니다. 주체 사상을 따르는 세인의 지향과 열도를 우리는 사연 깊은 충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1985년 4월 15일 일본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이시바시 마사시가 올린 액틀식 축하문 풍취일부동입니다. 그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4차례나 만나 뵙고 또 서해관문 건설장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받은 감명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자기의 인상과 감명을 글에 담아 수령님께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나 그는 이 세상의 말과 글을 다 합쳐도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인품을 그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던 끝에 이 풍취일부동이라는 5자짜리 축문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태양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로 이 5글자에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찬연한 빛발로 조선과 세계 자주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수령님에 대한 자기의 흠모심을 반영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할 때 이 나이 많은 장수자를 통해서 표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바시 위원장은 이 평화 기념비 제작자인 백살란 노인을 통해서 이 선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일성 수상님의 주체 사상은 위대하여 세계를 움직이기에 수상님은 온 세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1977년) 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이오시프 브로즈 지토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5살. 지토의 우리나라 방문은 대본의 세계 보도계의 초점으로 됐다고 합니다. 지토는 묘하게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명망 있는 인물일 뿐 아니라 특히 자존심이 강하여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완고한 거물로 알려져 있다. 불룩불가담 운동의 거장들 중에 마지막 인물인 지토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먼 극동해로 여행하게 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풀길 없는 고민을 안고 머나먼 길을 찾아온 유럽의 고령의 벗을 형제적 우정으로 따뜻이 맞아주신 우리 수령님께 그는 자기의 모든 마음속 고충을 다 말씀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룩불가담 나라들 사이에 생긴 의견 상의와 분쟁 문제는 민족적利益과 운동의 전반적利益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그 방도를 하나하나 모색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위대한 수령님께 1975년 6월 9일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것입니다. 이날 회담 과정에 수령님께서는 불룩불가담 운동과 관련한 대국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자기의 괴로운 속생각을 터놓는 지토 대통령에게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모조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고 또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것을 망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자주성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긴다고, 어떤 나라 당들은 자기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중앙이라고 자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자주성에 대한 유린이라고 하시면서 형제당들 사이에는 높고 낮은 당이 따로 없으며 아버지 당도 아들 당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내정에 대국주의자들이 간섭할 때마다 우리는 아들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였다고 합니다. 김일성 동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시다. 그이께서 많은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국제친선전람관에서 은시된 선물들 가운데서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상가와 상가 공예품 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가는 위대한 수령님께 1977년 8월 20일 중앙아프리카 국가수반이 삼가드린 선물입니다. 선물은 이 나라에서 귀중한 국보로 보관되어둔 상가들 가운데서 제일 크고 훌륭한 곳입니다. 12톤이나 되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꽃인데 한 개의 무게는 55kg이고 길이는 2m 반이나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드린 선물들을 보면 상가가 아주 많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아프리카의 상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조선이 얼마나 큰 부자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석원탁은 1985년 10월 6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디데라치라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속상에서 삼가드린 선물입니다.
선물은 고생대식이 나무 화석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이 화석 무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훌륭한 선물이라고, 자신께서는 화석으로 만든 원탁을 처음 본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 디데일 아치라가 대통령에 드린 희귀한 선물을 보니 언제인가 위대한 수련님께서 대통령에게 들려주시었던 운전대 없는 차에 대한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어느 한 나라의 당 청비서가 동맹국의 대통령에게 차를 선물했는데 그 차에는 운전대도 없고 앞에는 칼부리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대통령에게 청비서는 자기가 앞에서 차를 몰게 했으니 당신은 그 차에 끌려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유머적인 이야기로 자주와 예석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통속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위대한 수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은 자기는 다른 나라에 끌려다니지 않은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식민주의자들의 발굽에 짓는 이어지던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였습니다. 그 암흑의 땅에 밝은 빛을 주시고 뜨거운 손길로 운명을 구원해 주신 수령님을 우러러는 흠모의 마음들이 여기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람관에 대한 취재길에서 우리는 하나의 이례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많은 선물들을 올린 유럽의 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지안카를로 엘리아 발로리였습니다. 그가 올린 선물들은 무려 360여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1975년 첫 조선 방문의 나날, 나는 비록 당신을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감을 느낀다고, 다음에 올 때는 꼭 어머니와 함께 오라고 우리 수령님 당부하실 때 발로리의 격정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조선을 방문해서 수령님 몸소 차려주신 생일상과 뜻깊은 선물을 받아 안고 감동의 눈물로 마음 적신 발로리였습니다. 앓는 어머니에게 귀한 약재도 보내주시고 어머니를 잃은 마음속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시는 위인을 우러러며 그는 인간 사랑의 신을 동방조선에서 보았다고 심장의 고백을 터치었습니다. Cioè, la linea della dignità della persona umana, di uno sviluppo. Quest'uomo così importante, Kim Il-sung, che ha capito il ruolo della Corea fondatore nella... Quest'uomo veramente è stato ed è e rappresenta un grosso personaggio, ancora un leader mondiale, di cui io ho il massimo rispetto e di cui mi onoro di essere stato amico veramente. 뜨거운 인정미로 세계를 한 품에 안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하기에 오늘도 위인의 인간사랑의 세계에 대한 서사시가 바로 여기 보물고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내 한생에 하늘의 시인은 못 보았지만 사랑의 시는 보았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 동방조선이 낳은 거룩한 신이신 김일성 주석의 위인상을 후세에 길이 전해달라. 한 유럽 여인의 그 절절한 유언, 내 만일 옛 전설에 있는 화가이라면 우리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매혹의 그 불길로 저 푸른 하늘의 영원불멸의 태양상을 형상하여 거룩히 모시고 싶어라. 여기 진열장에 진열된 맹수로 알려진 악어가 원형답안의 축배잔을 정중히 받쳐들고 서 있는 이 선물을 저 하늘에 옮겨 그려 우리 수령님은 이 세상 천지 풍파도 악의 제국도 다 무릎을 꿇게 한 위인 중의 위인이시였음을 보여주고 싶어라.
확실한 신자들까지도 우리 수령님을 운명의 구세주로 하느님으로 우러러 따르며 보내온 저 진귀한 선물들마다에 어려있는 그이의 절세의 위인상을 이자 어느 기자가 김일성 주석을 배웠고 눈물을 흘렸는가고 물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분의 위인상에 끌렸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내가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게 되는 분은 김일성 주석 한 분이시다. 나는 이 자리에 모인 서방 7개국 순회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김일성 주석을 만나 배운 특전을 지닌 사람이다. 내 50년간의 정치활동사에서 그처럼 소탈하고 인자하신 위대한 지도자는 처음 만나 배웠다. 김일성 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김일성 주석은 세계의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 운명의 태양신이라고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정말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전람관에 전시된 보물들의 가치는 이 세상 억만금의 재부와도 비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됐습니다.